장기 렌터카를 잘 이용하다가 반납을 하게 될 때 이런 걱정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아, 내가 괜히 장기 렌트를 했나? 이거 돈이 또 나가네? 전화를 주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장기 렌트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 아닙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진짜 간단한 확인 한 가지만 해보시면요, 반납할 때 면책금이든 위약금이든 걱정을 덜 수 있을 겁니다. 반납을 앞두고 계시는 우리 고객님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걸까? 제가 여러분들과 통화를 하면서 자주 듣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만기 반납할 때인데요. 차를 3년, 4년 동안 잘 탔어요. 근데 막상 반납을 하려고 보니까 휠에도 까짐이 좀 있고 문콕도 몇 개 있고 옆면에 긁힌 자국도 있고 이런 걸로도 또 돈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다 면책금으로 정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딱히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운전을 하다 보면서 생길 수 있는 뭐 생활기스 같은 것들 몇 군데만 있어도 30만 원에서 50만 원, 조금만 심하면요 100만 원도 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렌터카 반납할 때 뭐 손현주 배우님처럼 있잖아, 그거 있잖아, 사람들 밖에 사진 찍고 저거 발견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이런 짤 있잖아, 막 이런 표정까지 할 것 없다. 자, 이런 걸로 이제 돈 버는 렌트사는 일상초에 저희한테 컷 당하고요. 이런 걸로 돈 버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요, 중도 반납할 때인데요. 차가 갑자기 필요가 없어진 경우나 혹은 다른 차로 바꾸고 싶은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바꾸고 싶어서 전화를 하십니다. 이럴 때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저 실장님, 차가 좀 지루해졌는데 이거 만약에 혹시 반납하게 되면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런 질문들 좀 해주시는데, 이거를 중도 해지 위약금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계약 기간에 총 납부했었어야 될 월 임대료의 30% 정도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걸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내가 납부한 월 임대료는 5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10개월이 남았다. 그러면 총 납부해야 될 월 임대료는 500이겠죠? 500만 원의 30%를 내야 된다. 150만 원가량의 위약금이 발생이 된다를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고가 차량일수록 혹은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을수록 그 금액이 점점 더 커진다. 그래서 결국 다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장기 렌트 하지 말고 차 살걸. 그래도 이건 내 차였으면 감가만 당하고 끝나는 건데 괜히 내가 돈을 더 낼 일이 생겼네. 그런데 뭐 이런 입장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건 뭐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따져보자면요, 차를 샀으면 중고차를 팔 때 감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리를 할 때가 있으면 중고차 값도 떨어졌을 거고요. 다시 감성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차를 샀다가 중고차로 팔았을 때는 내가 받을 돈에서 빼고 나머지 금액을 받는 거니까 내가 일단 내는 돈은 아니잖아. 근데 장기 렌트는 돈을 더 내야지만 끝나는 구조다. 이게 사람 마음을 좀 찝찝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 렌트를 잘 타다가도 마지막에 돈까지 내고 끝내야 되는 이 상황이 좀 후회로 남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슬슬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하고 계시겠죠. 이제 승계하라는 얘기구나. 승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혹 이런 생각이 있으셨다면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승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K9 같은 경우도 인수 거부하셔가지고 제가 억지로 타고 다니고 승계는 진짜 너무 어려워요. 승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인수를 하라. 인수를 하고 중고차로 되팔기. 요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렌트는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건데요. 차량을 반납할 수도 있고 차량을 인수할 수도 있는 건데요. 제가 10년간 영업하면서 계약했던 차량들의 대부분은 차량을 인수해서 되팔아가지고 이득을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뭐 중고차 가격이 좋아서 유지가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년간 대부분의 계약들이 다 이득이 되었다, 이 말이죠. 앞서 말씀드렸었던 만기 반납권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휠 도장까지 뭐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중고차 시세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렌트사에다 전화를 해본 다음에 만기 인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납부해야 될 비용이 얼마인 거예요? 라고 확인을 해달라고 하면 정산서 같은 거를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고차 시세가 1,5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만기 인수 비용이 1,200만 원이 나왔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등록세인데요. 취등록세가 만기 인수 비용의 7% 정도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생각하시고, 두 번째로는 책임보험을 가입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차를 끌어야 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거고, 끌지 않고 그냥 두시겠다라고 하면 책임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돼요. 뭐 어차피 보험은 나중에 환불 받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저는 책임보험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책임보험을 2주 정도 가입을 하게 되면 7만 원 정도 나오게 되죠. 그러면 1,500만 원이 있는데 1,200만 원에다가 플러스 80만 원에 7만 원 정도를 더해서 나온 가격이 1,300이 나온 거죠. 그러면 1,500 빼기 1,300을 하면 200만 원이 남는 겁니다. 이득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반납하게 됐을 때 납부했었어야 될 비용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도 안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하고 중고차로 되팔아서 200만 원이 생기는 이득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는요, 중도 반납할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또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중도 인수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렌트사와 불가능한 렌트사가 따로 있으니까 요건 여러분들이 계약했던 에이전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한테 계약하셨던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중도 인수가 가능하다는 가정 하에 마찬가지로 중도 반납 시 총 납부해야 될 금액과 중고차 가격을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중도해지 수수료를 300만 원 내야 될 걸 중도 인수를 해서 되팔게 되면 적어도 내가 내야 할 비용보다는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뭐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다, 아니면 가설이다,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10년간 영업을 해오면서 꾸준하게 저희 고객들이 납부해야 될 비용을 줄여주거나 오히려 더 이득을 보게 해준 사례들이 이미 저희 카페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로 수두룩 빽빽하다 이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현재까지의 상황이 이제 대부분 유리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무조건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줄 거라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이 영상을 혹시 2, 3년 뒤에 보시고서는 김 실장이 뻥쳤네 이러시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언제까지고 렌트사의 잔존 가치와 중고차 시장이 이렇게 좋은 시장으로 이어질지는 알 수 없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중고차 시세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될까 궁금하실 텐데요. 제 고객이라면 간단하게 키로수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금방 알려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직접 알아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제일 간단하게는요, 헤이딜러에 내 차를 직접 올려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장기 렌트 차량을 헤이딜러에 올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리는 게 가능하고요. 내 차 가격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있긴 한데요. 실제로 경매에서 나오는 가격이랑 좀 차이가 있어서 좀 영 올리기 귀찮으신 분들이라면 그 가격 기준으로 해서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빼고 생각하시는 게 방어적일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한 방법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N카나 K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끌고 있는 장기 렌트 차량과 유사한 차량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또 유사한 키로수도 같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격에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빼보시면 대략 그 가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왜 좋은 걸 사람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걸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고객님들에게 다 드려보고 나면은요, 열의 9은 이렇게 오해하고 계셨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렌트 이력이 있으면 중고차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하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장기 렌트가 아니라 단기 렌트 차량을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 렌트 차량은 절대 중고차 시장에서 하대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절차가 너무 복잡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수 비용을 한 번에 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이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인데요. 이게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지만 이게 마음먹고 실행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진행을 해서 그렇게 생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돈을 덜 내거나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신다면 부지런히 움직여 주시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인수를 해도 이득을 볼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면책금 내고 반납하시는 게 낫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이 직접 수리하신다고 발품 팔지 마세요. 이상한 곳에 가서 수리를 했다가 제대로 고쳐지지도 못하면 결국엔 면책금을 또 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막 꼼꼼하게 검사하고 어떻게든 막 이걸로 돈 벌겠다 뭐 이런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차량을 반납하기 전엔 무조건 중고차 시세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최소한 괜히 내가 돈을 더 내는 일을 막아볼 수 있고 돈을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중고차 시세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꼼꼼하게 중고차 시세 확인해 보시고 렌트사에서 인수금액 확인한 후에 잘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 실장 말은 다 알겠는데요, 이거 내가 직접 해보자니 자신도 없고 귀찮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도와드리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에게 이미 계약하셨던 분들이든 다음 차를 저한테 계약하시는 분들이든 그런 분들이라면 시세 확인부터 인수 가능 여부 체크까지 다 제가 계산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하시죠. 다음 차량 계약을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의 편 김 실장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